제가 편입반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전부 다 끊어읽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면 좀 그렇고요. 시작하는 차원에서 또는 토익에서는 가볍게 일단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푸실 때 있잖아요. 이런 말 많이 해요. 해석 다 하고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문제랑 보기부터 먼저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문부터 봐야 되느냐,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 하는 초보자라면은요, 시간이 걸리든 말든 다 못 풀어도 좋으니까 정답률부터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난 토익 점수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있죠.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실력이 쌓여야 이건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 풀지는 못하더라도 정답률이 높은 상태에서 최대한 많이 풀 수 있게 되려면 그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일단 정확도부터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말로 단어 찾아가면서 푸셔도 됩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일부러 그랬고요. 처음엔 단어 찾아가면서 정확도를 올리세요. 익숙해지다 보면은 빨라집니다. 지금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도가 중요해요. 이유는요, 예를 들자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빨리 푸는 연습을 했어요. 학원에서 빨리 풀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기준은 토익으로 치자면 한 700점 이상인 사람들 또는 750점 이상인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고요. 그 이하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익숙해지면 빨라지니까 일단은 정확도를 올립시다. 자, 먼저 47번, 48번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47번은 C, 48번은 B. 정확도부터 일단 쫙 가르쳐 드려야겠죠.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야? 아직 실력이 좀 모자라서 다 못 푸신 분들은 설명이라도 들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집에 가서 그래도 단어 찾아가 해석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9랑 50번은요, 일단 49는 B, 50번은 D, 이렇게 일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지문 숙제를 냈었죠. 네. 그 다음 51번하고 52번, 51번은 D, 52번은 B.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4번까지죠. 네. 53번은 B, 54번은 D. 네, 일단 채점은 하셨을 겁니다. 다 풀어놓은 분들은 일단 채점이 됐을 거고요. 못 푸신 분들은 답이 공개된 상태지만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푸는 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게 출석 체크 겸 하는 건데요. 겸사겸사 어차피 출석 체크할 때 카톡 보내잖아요. 그냥 부끄러운 분들은 그냥 왔어요 라고 보내고요. 자기가 틀렸는 번호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둘 중에 하나. 부끄러우면 그냥 자기 왔다 출석이라고 보내시고요. 그래도 나는 공개하겠다 싶으시면 틀린 번호를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네, 지금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다 맞았으면 다 맞았어요 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고민하시는 분이 계셔서 혹시 그건가 싶어서. 네. 부끄러워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무기명이잖아요. 네, 참 좋은 세상이다. 네. 당할 수도 있거든. 오. 물음표도 괜찮네요. 네, 물음표. 물음표도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 이러면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이 되니까, 뭐 이제 뭐 번호 안 보내주신 분들은 이제 초보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데 솔직하게 해주면 더 좋아요. 그럼 제가 더 챙겨줄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보자. 이런 느낌이구나. 네, 그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이제 이래서 정답이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많이 틀리신 분들은요, 해석 연습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까 전에 파토 하듯이 다 끊어읽기만은 아니에요. 그냥 해석을 최대한 도전을 해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설서 드릴 거예요. 제가 저번에 LC 그 부분만 따로 다 드렸죠. 그것처럼 드릴 거니까 먼저 그거부터 보지 마시고 해석을 일단 어떻게든 해보시고 그거랑 비교 한번 해봐요. 자기가 해석했는 거랑. 그 정도까지라도 좀 복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7번 풀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해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문제 한번 볼게요. 누구냐?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이 문제 해석부터 안 되는 분들도 좀 계셔요. 그러면 일단은 누구냐? 이 문제는 솔직히 해석을 크게 안 해도 돼요. 보기가 전부 다 누구냐에 대한 답변일 거니까. 그리고 most likely 요거는요, 뭐뭐 할 것 같은 이란 뜻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해석과는. 근데 파트 7에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독해도 그렇고. would be receive, 받을 것이다. 그 누가 받을 것 같으냐? invitation. 하필이면 invitation 방금 배웠던 단어네. 초대 또는 초대장. 누가 초대를 받았겠느냐? 참고로요, 지금 여기서는요, 맨 위를 보시면은요, invitation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안 보는 사람 많거든요. 이 글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 초대장인데 누가 받을 것 같으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정답은 멤버. 인디비주얼은 개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직원이란 뜻도 될 수 있고요. 소비자도 될 수 있고요. 다 될 수 있어요. 스토어 멤버십. 멤버십이라면 대충 느낌은 오시죠? 이거 뭐 우수 고객 같은 것 같은데? 뭐 멤버라든지 멤버십이 있으면 얘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막말로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바로 찾아가 푸는 건 아닌데요. 정 안 되시면 찾아서라도 푸세요. 일단 뭐 인바이트라는 단어도 나왔고, 왜냐면 지금 얘가 명사긴 하지만 동사니까 같은 단어잖아요, 뜻은. 그래서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해석은 다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멤버가 나와 있어요. 멤버.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 대문자 나오고 브런치 나왔죠. 브런치가 지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10원 아니겠어요? 맞죠? 물론 해석은 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포인트 드리는 거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해석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학원을 가보니까 옛날에 제가 과외할 때 학원을 많이 가봤어요. 일요일 같은데 다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아니면 해석을 시키거나. 그 해석시키는 학원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해석해 주고 왔어요. 하루 가서.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 제가 없어서 좀 실망하셨을 거예요. 예. 일부러 문법도 일부러 틀려주고 왜 그래요? 라고 대줬는데 저 가고 나서 공허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는 소용없는데 해석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해석 진짜 도저히 안 되시면요, 수업 끝나고 남아주신다면 좀 교육시켜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47번은 일단 그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how, 어떻게. how는 어떻게 또는 방법이란 뜻이죠. 어떻게라고 해도 되고요. 방법을 찾으셔도 됩니다. can, 할 수 있다. recipient, 그리고 receive는 받다. complimentary, 얘가 뜻이 두 개예요. 무료라는 뜻도 있고 칭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의어 싸움이라고 했죠, 제가. 무료랑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게 프리거든. 그러면 문장 안에서 프리를 찾으시면 되는 건데 프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렇게 나와요. 금액 딱 나오고 gift certificate. 자, 여러분, certificate는 원래는 증서라는 뜻인데요, gift가 선물인 거 아시죠? 그 선물 증서가 뭐겠어요? 상품권이지. 그 15달러 상품권이 그게 무료로 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서 지금 비슷한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referring friend the business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장 근처에서 지금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나온 것 같아. 그러면 앞문장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앞문장을 찾았는데 please bring이 데리고 오다. please bring 하면 데리고 좀 와주세요. one friend, 친구를, 또는 패밀리 멤버, 가족을. 그러면 15달러 상품권 줄게요. 요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프렌드, 레퍼링 뜻을 몰라가 못 고르실 수도 있는데 추천. 래퍼가 추천이라는 뜻이 있거든. 물론 이거 진짜 단어 싸움인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단어 다 찾아가서 풀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푸시는 연습이 돼요. 단어도 모르는데 독해 연습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어 찾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시겠지만 단어를 그러면서 외우는 거고요. 단어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해석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을 위해서 단어 찾으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설서는 풀고 나서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48번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보자들은요, 요렇게라도 찾아가지고 푸는 연습이라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해석은 해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안 드린 거예요. 솔직히 막 한 해씩 풀어오세요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꼼꼼하게 못 보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력 나중에 좋아지시면은요, 빵빵하게 문제집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한 권씩 드릴 거예요. 천재 드릴 거예요. 저는 만재 풀었으니까 푸시기만 하세요. 네. 다만 다 푸신 거 보여주셔야 다 문제집 줍니다. 네. 못 믿어서가 아니고, 네. 약간 못 믿어서 써 있어. 자, 49번 볼게요. Where? 어디냐? must likely는 필요 없는 말이죠. 뭐뭐 할 것 같으냐? 어디서 할 것 같으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 있을까? 그럼 이건 어떤 질문일까요? 이 사람이 일하는 곳 아니면 지금 이 대화를 하는 건데요. 카톡 같은 거거든. 이 사람 있는 장소 어딜까? 그런 겁니다. 정답은 지금 at a conference인데요. 컨퍼런스의 뜻을 모르는 사람도 제법 많더라고. 회의.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단어 좀 알아야 돼요. banquet, A번은 연회. 연회는 그냥 저녁 식사 같은 거 하는 만찬 같은 거?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팩토리 오프닝 하면은 뭐 공장 오픈식. 팩토리가 공장이니까. 플랜트도 공장이었는데, 그지? D번 같은 경우는 뮤지컬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공연. 음악 공연. 자, 정답은 지금 회의인데요. 회의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다 100%는 아닌데, 앞에 게 앞에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1번이 앞에 나오고, 2번은 뒤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보자. 강당. 야, 강당 딱 나왔어. 오디토리움. 강당. 그러면 이거는 음악 공연일 수도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내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참고로 토익은요, 이거 토익 기출 문제거든요. 토익은 미국 애들이네요. 미국 애들이 우리 성격을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토익은요, 한국인이 주 고객이에요. 세계에서 토익을 가장 많이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건지. 일본이 2등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거의 3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평균 점수도 높아요, 우리가. 근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만 토익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외도 있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컨퍼런스 센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컨퍼런스 하겠죠. 그게 다예요. 이건 틀리면 안 된다, 앞으로.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라도 좀 익히시면은요, 다음부터 정답률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장담은 못해요. 뒤로 갈수록 문제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정답률 안 올라가도 처음에는 좀 차분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9시 11분이라고 하면은 요거 두 개네. 이 사람 그렇다고 저 사람 대화만 보면 안 돼요. 뒤에서 대답을 보고도 유추할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when, 언제, she write 썼냐? 언제 썼냐? It should be in the program. It should be in the program. 프로그램 안에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안에 있어야 해요 라는 말. 그 말의 의미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이 문제 유형은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It should be in the program이란 말을 왜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문제 유형은 늘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문제씩. 그러니까 이걸 유형을 외우시면 돼요. 그럼 해석 안 외우셔도 되죠? 해석을 외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해석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정답은 she is explaining. explaining이 설명하다예요. explain이 설명하다. where, 장소, 어디인지 to find some information. 그러니까 어디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글로 제가 해석본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글 해석본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만다 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전화했을 때 못 받아서 미안하다. 지금 강당에 있는데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요? 이미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이 나왔었고요. 그랬더니만 바실리에프가 저는 택시 아닌데
기사가 컨퍼런스 센터를 못 찾고 있다.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지도가 별로 소용이 없다. 자,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고요. 안내 책자 같은 거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희한한 애들이네요. 맞죠? 그래서 이건 문화 차이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애쓴다고 해도 여기 오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센터에 전화해보세요. 그곳에서 길 안내를 가장 잘해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좋은 생각이에요. 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랬더만 사만다 벨이 프로그램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그 안내서 안에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의도는 설명한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정보는 전화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00%는 아닌데 인포메이션이 동의어로 정답이 잘 되는 단어예요. 독해를 푸시다가 어떤 시험이든 간에 토익뿐만 아니에요. 영어 시험이면 인포메이션 정답률이 높아요. 웬만하면 다 정보니까. 못 찾겠다, 시간 없다 싶으면 인포메이션 고르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한 번은 뒤로 밀어야 되잖아요. 시간 없으면. 그때 인포메이션 골라란 얘기죠. 네, 그런 거라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 가보겠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풀이는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해석을 한 번씩은 꼭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은요, 요거 상세하게 풀이하는 거 영상으로 올릴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공부를 해주시고 나중에 그거 올리면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 맞거나 별로 안 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지금 아직 못 풀었거나 많이 틀렸는 분들은 그걸 봐야 되지만 몇 개 안 틀리신 분은 굳이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시간 아까워요. 아시겠죠? 보고 싶어도 안 봐도 돼요. 아니면 한 번만 보든지. 왜냐면 지금 다 맞았거나 몇 개 안 틀리는 분은 문제 많이 푸는 게 장땡이야. 시간 단축이 먼저지. 자, 봅시다. 왜냐면 독해는 수준차가 있습니다. 문법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51번 볼게요. What, 무엇이냐, 메인 퍼포즈, 목적, 주된 목적, 서베이 폼, 이 설문지 양식. 그리고 딱 봐도 설문지 양식이긴 해요. 맞죠? 근데 서베이 폼이 여기 적혀 있지. 네. 그러니까 이거 왜 썼냐 그 말입니다. 정답은 D번인데요. 여러분 지금 투부정사부터 문장 앞에서 시작했죠. 투부정사는 제가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많이 된다고 했죠. 여기서도 그래요. 자, to evaluate. evaluate는 뜻이 뭐다? 평가. 그러니까 평가하기 위해서 무엇의 평가? 스태프, 직원의 프로페셔널리즘. 프로페셔널이 전문적인 약간 그런 뜻이니까 이거는 직업의식 아니면 전문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여기 체크한 거 보시면은요. 우리가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와닿지 않았을 텐데 지금 고객한테 부탁한 거죠. 고객님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 설문조사 좀 해주시면 뭐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직원 상태를 파악하려고 지금 사장이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원의 직업의식 또는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썼냐 이 말이죠. 이 짓 왜 했냐. 그래, 직원 평가해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평가를 골랐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막말로 스태프랑 evaluate의 단어 뜻을 안다면 골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단 푸시면 좋겠습니다. A번은 메뉴 인기를 찾는 건데 지금 메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원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B번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의 어피런스는 외관, 그러니까 겉모습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디자인 같은 거 레스토랑. C번 같은 경우는 신입 직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청하려고. 생각을 엄청 깊게 하신 사람은 C번 고른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 너무 많이 가신 거고요. 당장은 D번이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도 계셔요. 전문성을 굳이 왜 찾죠? 라고. 근데 여기서 이 뜻 자체가 상태 같은 느낌이에요. 꼭 전문성 정도까지가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일 잘하느냐 그 정도만 나타내는 단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2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정답은 B번이죠. 그는 받았다 밀 쿠폰을.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겠죠. 보통 보낸 사람 아니면 직원일 거예요. 사장이거나.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찾아야 돼. 찾아보자.
오, 여기 써 있다. 근데 영어가 이름이 긴 거 알죠? 이것만 있어요, 지금. 해리는 없다잉. 그래서 못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미들 네임도 있고 라스트 네임도 있어요. 우리처럼 뭐 이름이 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설문조사를 쓴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럼 이건 고객이란 얘기예요. 그럼 고객인데 쿠폰을 받는다고? 근데 이거 당연한 거다. 없어도 그냥 쿠폰 해도 될 정도인데 쿠폰 찾아야지 뭐. 새로운 메뉴 아이템 라는 말도 있고 프로모션 나왔고 여기 있네. 밀 쿠폰 대놓고 나와 있네요. $20 밀 쿠폰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썼는 고객이니까 이거 썼으니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정답입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요, 쿠폰도 정답률이 높은 편이에요. 쿠폰하고 동의어로는 아까 전에 certificate 있죠. gift certificate, 상품권이랑 쿠폰은 동의어가 될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맞춰라. D번은 프로페셔널리즘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거까지 생각하는 건가 싶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까지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직 해석이 아예 안 되시거나 많이 틀리신 분들 또는 접근이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나중에 해설지까지 보시고 공부를 추가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는 게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인지라도 읽어보셔야 돼요. 한글 해석을 드릴 거니까. 왜냐면 저는 옛날에 영어 못했을 때 한글 해석도 열심히 봤어요. 많이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만 단어들 같은 걸 찾아서 공부는 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일부러 진짜 해석만 된 걸 드릴 거예요. 답도 가르쳐 드렸고 왜 그랬는지까지는 다시 얘기를 안 적어놨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53번 볼게요. 어드벌타이즈드 하면은 광고된, 어드벌타이즈가 광고하다거든요. ed가 붙어서 광고된 아파트먼트, 광고된 아파트에 관한 indicate,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What indicate 문제는 그냥 사실 문제예요. 맞는 거 고르세요 라는 뜻이에요. 정답은 B번인데요. 여기 appliance란 단어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 하면 대충들 아시죠? 뭐 TV라든지 그런 거를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가전제품이 include, 포함되어 있다. A번은 3베드룸 하면은 방이 3개다, 침실 3개다. C번은 일렉트로닉, 프리라고 되어 있죠. 공짜로 전기 사용. 4번은 원문스 세큐리티 디포짓. 여러분, 디포짓은 보증금입니다. 1개월 보증금. 자, 그러면 있는 거 찾아야 되겠죠.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해석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여기서부터는 노가다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무조건은 아닌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3베드룸 요거를 볼 거고요. 가전제품 이게 동의어가 좀 자주 나올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거고 3번은 무료 있는지 볼 거야. 컴플리멘터리라든지 아니면 이 전기 요금에 대해서 비용이 없거나 0달러거나 아니면 비용이 써 있으면 지워야 되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몇 개월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는 거 생각하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노가다니까 뒷문제도 보기를 먼저 보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노가다가 좀 나아져요. 자, 54번 먼저 보겠습니다. 리얼리티, 이 리얼리티에 대해서 사실인 거. 또 사실이다. 와, 이거 노가다 하라는 얘기네요. 근데 문장이 길진 않으니까 해석만 잘 하시면 풀 수는 있습니다. 정답은 이건데요. 원이 윈의 과거형이거든요. 근데 윈은 원래, 윌이란다. 죄송합니다. 윈. 승리하다잖아요. 근데 보통 상을 받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어월드가 상이거든. 그냥 상을 받은 적이 있다. 근데 솔직히 얘가 좀 끌렸어요. 저도 처음부터. 저도 이거 풀어보고 풀이를 하는 거니까. A번 같은 경우는 뭐 빌딩 팔 거다. B번은 16년 동안 사업했다. C번은 이 사업체도 소유하고 있다. 뭐 4번이 상을 받은 적이 있다. 일단 다 보신 다음에 지문으로 가셔서 찾아지는 즉시 바로 한 문제씩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부득이하게 쭉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해석할 내용은 별로 없네요. 일단 아파트먼트, 아파트예요. 폴 렌트, 임대, 한마디로 월세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라지 유닛, 큰 평수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입주를 원하는, 희망하는 이 윈덴 미디어 빌딩, 큰 사이즈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트 포스트, 포스트는 게시하다니까 게시 날짜가 2월 8일이다, 2월 9일이다. 그리고 스트리트 어드레스는 그냥 주소명, 도로명 주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랬지만 요렇게 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넘버 오브 베드룸, 베드룸 2개인데요. 그럼 틀렸네, 아까 그거 3개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베스룸, 욕실이 1개다. 오, 렌트 프라이스 1개월 나오네. 돈 있네. 1개월 무료 아니네. 아니다, 아까 무슨 문제였지? 보증금 필요하네. 1개월 보증금이 필요해? 근데 문제가 뭐지? 이거는 보증금이 아니야, 월세 같아요. 여러분, 보증금하고 월세 다른 거 아셔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원룸을 살아본 사람, 그러니까 자취를 해본 사람 이걸 알 건데, 아니면 이거 몰라요. 여러분, 디포짓은 보증금이에요. 월세 살려면 보증금 내고 월세 따로 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월세예요. 월세는 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세큐리티 디포짓 그대로 나왔죠. 논은 무료라는 뜻이기도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논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료의 동의어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보증금이 없네? 그러면 이거는 헷갈리게 하려고 D번을 낸 거네요. 1개월 월세를 물어본 건데 1개월 보증금으로 해서 걔는 날라갑니다. 그럼 지금 방 3개랑 요거는 알아가니까 지금 전기요금 무료 요런 거나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뒤를 좀 보니까 전기세라는 말이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봅시다. 이쯤에서 나왔을 거예요. 여기 일렉트로니시티가 나와 있고요. 테넌트 페이. 테넌트가 세입자예요. 세입자가 페이, 지불한대요. 무엇을? 전기세를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소거법으로 해서 그냥 B번 고르시면 되기는 해요. 아시겠죠? 물론 찾아도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냥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5분, DC, where 뭐 요 정도만 찾으셔도 되겠죠. 요런 게 가전제품이에요. 그래서 어플라이언스는 나왔다. 그래서 B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노가다죠. 네, 이건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찾는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데 단어 싸움이에요. 이런 단어도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설지도 드릴 거니까 꼼꼼하게 같이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칭. 154번. 아까 전에 했었죠. 뭐 8계획이다, 16년 동안 사업했다, 이사업체도 소유하고 있다, 이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상을 받은 적도 있다. 상 받았다는 말 바로 나왔다는 얘기인데, 자, 상을 받았다. 상을 받았다. 그렇네. 여기 나왔구나. 어워드 위닝이라고 돼 있네요. 어워드 위닝 프로퍼티. 여러분, 프로퍼티가 원래 자산, 부동산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워드 위닝이라고 돼 있죠. 이게 수상을 받은 적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은 적이 있다. 막말로요, 어워드 나왔고 위닝이 원이랑 같은 종류잖아요. 그렇게 때려 맞춰도 돼요. 특히나 지금 원이랑 윈이 같은 쪽인데 조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 헷갈려라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면 오히려 틀릴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럼 더 정답이에요. 그렇게 하면 시간 없을 때 때려 맞추는데 아주 유용할 겁니다. 이건 숨어 있어서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해석 실컷 다 해놓고 비슷하게 했는데도 놓쳤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력이 개인별로 다 다른데 완전 기초가 없는 분들은 얘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막막할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냥 이 양도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한 개라도요, 꼼꼼하게 그냥 단어 찾아서 해석하는 연습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해설지 드리면 하나씩 맞춰서 가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충분히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분들은 조금만 더 있으면 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문제집 같은 거 드릴 테니까 추가로 더 풀어오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